오늘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하여 붙여진 질환입니다. 정상인 같은 경우 소변으로 당이 넘쳐나지 않을 정도로 혈당이 조절이 됩니다. 여기에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또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혈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이로 인해 혈당은 정상 수치보다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의 발병 원인으로는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며 두 번째,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같은 경우 부모로부터 당뇨병에 더 쉽게 걸릴 수 있는 체질을 물려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정상적인 체질의 사람보다 더 쉽게 당뇨병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뇨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이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당뇨병 환자 전체 중 1% 미만에 불과합니다. 당뇨병을 발병하는 원인 유전자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적 요인 같은 경우 다양한 환경, 인자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고령 비만, 스트레스, 임신, 감염, 약물 등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 당뇨병이 발병한 경우 유전적 요인의 환자보다 치료가 쉽고 더 잘 되는 편입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최근 들어 당뇨병이 급증하는 이유는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과도한 음식물 섭취와 평균 이하의 운동량, 그로 인한 비만증의 증가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당뇨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단 것을 많이 먹으면 그로 인해 체중이 늘어날 수 있고 비만증이 생기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삼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수분을 같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평소보다 소변량이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과도하게 빠져나간 수분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심각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섭취한 영양분이 몸속에서 고르게 흡수가 되지 않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므로 피로감을 잘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음식을 많이 먹는 이 증상을 바로 삼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눈이 침침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그리고 손발이 심각하게 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정상 수치보단 높지만 많이 높은 편이 아닌 경우 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의 진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혈당을 측정하여 진단하는데 그 방법은 흔히 알고 있는 손가락 끝에서 체열을 하는 전혈포도당 검사가 아니라 정맥혈을 채취하여 피떡을 가라앉히고 상층의 맑은 혈장, 성분만을 분리하여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요당 검사를 통해 당뇨병을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요당 검사 같은 경우 실제 당뇨병이 있어도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당뇨병이 아니어도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당뇨병을 정확히 진단하는 검사로는 부적합합니다. 현재 검사를 통한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당뇨병의 진단, 기준 및 분류에 관한 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병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인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있고 많이 먹는데 특별한 이유 또는 원인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식사 시간과 관계없이 측정한 혈당이 200mg 이상인 경우, 8시간 동안 열량 섭취가 없는 공복 상태에서 측정한 공복 혈당이 126mg 이상인 경우, 경부당부와 검사에서 75mg의 포도당을 섭취한 2시간 뒤 측정한 혈당이 200mg 이상인 경우,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이라도 만족하는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치료 방법은
대표적으로 식사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의 환자 같은 경우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가벼운 당뇨병은 식사요법과 꾸준한 운동으로 효과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약물요법을 추가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약물요법을 받는 중에도 반드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은 꾸준히 병행을 해야 합니다. 약물요법을 한다고 해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약물요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혈당 강화제 또는 인슐린 주사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종류 및 환자의 상태, 그리고 합병증의 유무에 따라 적절한 치료, 약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혈당이 상승한 경우 혈관에 염증이 생기며 심할 경우 혈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혈당이 단시간에 급격히 상승하게 된 경우 무기력 의식 저하, 아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혈당을 경상치에 가깝게 유지하여 고혈당으로 인한 혈관 손상을 방지하고 당뇨병이 있어도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당뇨병 치료의 목적입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에는 급성, 대사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이 있습니다. 급성 대사성 합병증은 혈당이 너무 올라가거나 반대로 너무 떨어져서 발생하는데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의식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성 합병증은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어 큰 혈관과 작은 혈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게 됩니다. 큰 혈관의 합병증을 흔히 알고 있는 동맥경화증이라 부르는데 심장뇌하지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생기게 됩니다. 작은 혈관의 합병증은 주로 망막 신장신경에 문제를 일으켜서 시력상실, 만성신부전, 상하지의 감각 저하 및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망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야가 탁하고 깨끗하지 않으며 시력 저하가 동반합니다. 작은 혈관에서 발생하는 합병증 같은 경우 철저한 혈당 관리만 된다면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막을 수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에서 발생하는 대혈관 합병증 같은 경우 혈당 조절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혈관 합병증 같은 경우 혈당 조절과 더불어 혈압 및 고지혈증의 조절도 병행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방치할 경우 아주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철저한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당뇨병은 큰 문제 없는 질병 중 하나가 됩니다. 철저한 식사요법과 꾸준한 운동요법을 병행한다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